젊은 사람들에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영향이 크고요. 통풍 발작이 실제로 와 있는 상황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요산이 높지 않고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10명 중 3명은 평상시 요산이 높았더라도 통풍 발작 시에 요산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건강 정보만 콕 모아 전해드리는 건강 TMI집 진행자 조현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질병. 작년에는 무려 55만 명이나 이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입니다. 오늘 건강 TMI에서는 통풍 전문가 류마티스 내과 은영희 교수님과 함께 통풍에 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은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이제는 통풍이 더 이상 나이 든 사람에게만 걸리는 질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의 대명사인 이 통풍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최근에 정말로 통풍이 나이 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에서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칼로리식이 그리고 영양분 섭취가 많아지고 좌식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은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산을 높이고 통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서 이제 생겼던 통풍이 최근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점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요산 수치가 올라갈수록 통풍의 발병 위험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액상가당이라고 들었어요. 요새 액상가당 중에서도 제로 음료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제로 콜라나 제로 풀린 맥주, 혹시 이런 건 마셔도 혹시 통풍에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통풍의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건 이제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들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액상과당들은 이제 요산을 높이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풍의 위험을 많이 높이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 과당 대신에 다른 이제 대체당이나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들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인공 감미료나 이제 다른 종류의 대체당들이 요산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런 음료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이제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 세균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분 섭취는 이제 물로 하시고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그냥 콜라나 사이다보다는 제로 음료가 조금 더 이제 통풍에는 안전하긴 하다. 하지만 많이 드시지는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가장 좋은 음료인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콜라가 마시고 싶다면 그럴 때 가끔 제로 콜라를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통풍 때문에 요산 수치를 평소에 신경을 쓰고 실제로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으로 나옴에도 이게 마치 통풍 발작처럼 발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수치가 정상인데도 통풍 발작이 올 수가 있는 건지, 만일 그렇다면 요산 수치 외에 어떠한 요인들이 이렇게 통풍 발작 생기는 거와 연관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풍은 기본적으로 요산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요산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부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평상시 요산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통풍이 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통풍 발작이 실제로 와 있는 상황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요산이 높지 않고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면 10명 중 3명은 평상시 요산이 높았더라도 통풍 발작 시에 요산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 반응 때문에 혈중 요산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고 통풍 발작이 있을 때 이제 요산이 이동되거나 이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실제로는 요산이 평상시에 높지만 그때만 일시적으로 요산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통풍 발작이 있을 때 혈액 검사를 해서 요산이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통풍이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통풍 발작이 다 좋아지고 나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면 요산이 높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통풍 발작이라면 내가 나중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정말로 요산이 정상인 쪽은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 평상시 요산도 계속 낮았는데도 내가 뭐 통풍처럼 엄지발가락이나 다른 관절이 계속 붓고 아프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풍이 아닌 다른 질환을 통풍으로 오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운동 끝나고 20-30분 이내에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 원샷 많이들 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이제 통풍이 온다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 쉐이크는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정상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이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당 0.8에서 한 1g, 1.2g까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해서 1.5에서 1.6g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단백질의 양은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신장이나 이런 데도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권장 섭취량 안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충제만으로 다 섭취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고, 이제 요즘 보충제는 이게 어떤 단백질인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통풍 측면에서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좀 안전합니다. 추가로 그 저지방 유제품 같은 것들은 또 요산 배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과량 먹으면 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요산 배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장 질환이 있다. 그럴 때는 꼭 단백질을 섭취하기 전에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미리 상의를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럼 통풍은 한번 걸리게 되면 이제 평생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관리를 잘해서 좀 좋아진 케이스가 있다거나 젊은 환자들 사이에서 아예 회복 성공 케이스 이런 희망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한번 들려주세요. 네, 통풍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한번 걸리면 나아서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먹어서 요산이 낮게 유지되면 통풍 발작도 어느 순간 이후로는 안 오고, 그리고 이제 통풍과 연관된 심각한 합병증, 뭐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는데요. 사실 반복적으로 통풍 발작이 있는데 이제 그때만 약을 먹고 요산 낮추는 치료를 꾸준히 안 해서 이제 통풍이 심한 상태에서 오셨던 분들도 약을 꾸준히 잘 먹고 관리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통풍 발작 없이 약 잘 드시면서 외래 몇 달에 한 번씩만 외래 오시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통풍에 걸리셨더라도 이걸 내가 관리만 잘하면, 약 잘 먹고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만 잘하면 건강하게 충분히 지내실 수 있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잘 지내실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럼 약을 꾸준히 먹어서 수치도 많이 낮아졌고 이제 발작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걸 중단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압약이 이제 먹다가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요산도 약을 이제 먹다가 끊으면 다시 요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은 약 중단은 아직까지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비만했던 분이 체중을 아주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술을 정말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산이 올라간 분들이, 그런 이제 위험인자들이 다 없어진 경우에 약을 이제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줄이고 이제 줄여서 유지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뭐 약은 이제 환자분의 그때그때 상태에 맞춰서 이제 사실 조정을 하는 거라고 하게 됩니다.
네, 관리만 잘하면 이제 발작도 생기지 않고 잘 안고 갈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의 건강 TMI집 요약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통풍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다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오늘의 건강 TMI 잘 챙기셨나요? 더 궁금한 건강 TMI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 한국삼성병원 건강 TMI 집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